안녕하세요. 위대한 요리장의 생애와 맛있는 맛 이야기 요리사랑 연구소 김강호 TV 김강호 교수입니다. 오늘은 요리사가 말하는 요리사 그 14번째로 신성대학교 호텔 외식조리과 졸업생이자 4년차 조리사였다가 다른 일을 잠시 하고 다시 조리사의 길을 걸으려고 하는 김정진 조리사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졸업생 한 분을 모셨습니다. 요리사를 다시 하려고 하는 이유라는 주제를 가지고 요리를 한 3, 4년 하셨나요? 네, 정확하게는 한 2년 정도. 2년 정도 하시다가 네. 다시 이제 전공을 바꿔서 다른 일을 하다가 네. 지금 이제 다른 일을 몇 년이나 하셨죠? 다른 일을 약 1년 정도. 1년 정도 다른 일을 하다가 지금 다시 요리를 전공하겠다. 그만둔 사람, 하려는 사람 여러 가지 이유가 많겠지만 그만뒀다가 다시 하려고 하는 사람은 학생은 오늘 처음인 것 같아가지고 이제 학생이라 그러면 안 되죠 이제. 그러니까 오늘 귀한 시간 오늘 모셨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먼저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좀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27살이고 저희 본가는 목포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출신 고등학교는 자퇴를 해서 제가 검정고시를 통해서 제가 신성대학교를 나오게 되었고요. 인문계를 나오셨나요? 아니요, 저는 이제 특성화고에서 이제 디자인 전공을 하다가 디자인 전공. 네, 이제 그럼 실례가 되지 않으면 자퇴를 한 이유. 이제 자퇴를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제가 디자인 전공을 제가 좀 늦게 다른 이제 학생들에 비해서 제가 1년 늦게 시작을 해서 이제 제가 복학생이라는 신분으로 고등학교를 들어가게 되었었는데 이제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가 고등학교 2학년이 제가 지금 9년 전 일인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자퇴생이나 복학생에 대한 인식이 많이 안 좋았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학교를 성실하게 다녀도 제가 하나를 잘못하거나 좀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으면은 이제 학부모들이나 이제 선생님들이 반에서는 이제 제가 제일 먼저 1순위로 문제아가 지적이 되었고 이런 상황 때문에 제가 학교를 다니다가 이제 저 고등학교 1학년 때 담임이셨던 분과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제가 학교를 다니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그런 결과를 내려서 이제 고등학교를 자퇴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전공을 그때 디자인을 전공을 하셨는데 요리와 디자인도 굉장히 적용이 됩니다. 저는 주방장 때 그 디자인을 잘하는 그 사람들이 주방장들이 부러워서 그 덕성여대 디자인학과 나온 학생들이 제일 부러웠고 컬러리스트 또 칼라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제가 부족했기 때문에 다시 공부를 하려고 했던 때가 있습니다. 푸드 스타일링도 디자인 점선면의 원리가 기본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요즘에 검정고시, 검정고시가 무시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검정고시가 그게 그 문제를 내가 잠깐 봤는데 그 통과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하던데 특히 과락이 40점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과락이 40점에 평균 60점 이상이 받아야 이제 다른 수업이야 그냥 공부를 외워서 하면 된다고 하지만 수학 같은 경우에는 기본이 되지 않으면 그게 과락 40점 없이 60점 맞추기가 굉장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김정진 그 조리사님은 그래도 공부를 좀 하셨나 봐요. 일단 저는 중학교 때까지는 그래도 공부를 계속 했었고요. 그래도 그나마 중학교 한 2학년 때까지 제가 공부를 계속 했고 그 이후에도 간간히 문제는 풀고 있고 이래저래 하다 보니까 검정고시 제가 처음 봤을 때는 저도 수학은 60점 딱 턱걸이로 합격을 했었고요. 그 이후에 제가 신성대학교 들어오려고 했을 때 검정고시가 제가 나머지 과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평균 8, 90 이 정도가 나왔었는데 수학이 낮아서 제가 수학은 군대 내에서 공부를 더 해서 나와서 수학은 시험을 한 번 더 보고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중학교 때는 그 내신을 보지 않지만 고등학교 다니실 때 실례가 안 된다면 내신이 한 몇 등급 정도였습니까? 제가 이게 저희 특성화고 같은 경우에는 1학년 때 저희가 내신 등급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고요. 왜냐면 제가 1학년을 다 못 채우고 그만뒀기 때문에 제가 중간고사랑 기말고사 두 개를 봤었는데 그때가 아마 한 중상위권 정도 그때 그 정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검정고시를 준비하신 거를 지금에 와서 지금 27살이니까 그래도 10년 정도 됐지 않습니까? 제가 검정고시를 딴 건 제가 19살 때 그때 땄었고요. 그러니까 시간은 대략 8년 전 정도 7, 8년 됐는데 혹시 지금 와서는 후회를 하십니까? 후회를 안 한다면 거짓말이겠죠.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제
고등학교 생활하면서의 그 추억이 저는 없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고등학교 저도 지금 이제 그 졸업한 지가 뭐 35년 됐지만 남는 게 그 네. 고등학교 친구들이더라고요. 아, 네, 맞습니다. 고등학교 친구가 계속 오래 가는데 학창 시절의 추억이 없다라는 말은 정말 공감을 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먼저 그 중학교 3학년을 졸업하고 특성하고 디자인을 전공을 하려고 했던 이유가 특히 있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원래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미술 전공을 했었고요. 아하. 원래 미술 전공을 해서 이제 예술고등학교 진학을 목표로 제가 아하. 원래 학교 생활을 했었는데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제가 오른쪽 손을 한번 다친 적이 있었는데 어떻게 해요? 그때 제가 그때 오래전 일이라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학교 내에서 친구들이랑 같이 있다가 이제 뭐 친구들이 물건을 장난으로 던지다가 아하. 그게 물건이 창문에 맞아서 유리창이 깨진 적이 있었는데 아하. 그때 유리창 깨지면서 제가 손에 한번 아하. 이게 찢어지는 게 있었는데 그때 이제 예술고등학교 뭐 실기나 이런 거 있기에 몇 주 전에 제가 상을 타서 그때 제가 실력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아하. 아무래도 제가 그 기간 동안 재활을 하고 이래저래 하다 보니까 제 자신에게 좀 자신감이 없어서 그때 예술고등학교 진학을 못했었습니다. 그 중고등학교 그 생활을 그 말씀하시는 지금 과정에서 지금 사건 사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겪은 김정진 졸업생은 정말 성실하고 착하고 예의 바르고 이게 모습에서 보면 알겠지만 그런 그 학생이었는데 지금 그 답변이 굉장히 의아합니다. 그러면은 그 중3 때부터 목포에서 네네 목포라 그러시죠. 목포에서 정말 지방에서 목포 지역을 뭐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그 부모님이 그 열린 마음에 의해서 그 전공을 예술 쪽으로 예술고등학교를 가려고 했다라는 게 좀 특이한 점 같습니다. 요리는 예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네. 밀접해 있다고 예, 저는 그리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컬러리스트, 디자인, 요리도 결국 성형을 하고 음식을 접목해서 그 접시에 그림을 그리는 것이니까요. 네네. 예, 그렇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그 검정고시를 패스하시고 신성대학교 호텔 외식조리과 그 조리사를 전공을 하려고 했던 계기가 있습니까? 일단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자퇴한 이후에 제가 이제 학교를 안 다니다 보니까 이제 알바를 시작을 했었는데 그 나이 때에 제가 제일 쉽게 할 수 있었던 알바가 이제 뭐 식당 보조나 뭐 설거지 이런 관련된 업종이었고요. 이제 그때 아르바이트를 하다 보니까 미술보다는 이제 요리 쪽에 관심이 생기기도 하고 그다음에 제가 하는 일이 그쪽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까 한번 전문적으로 배워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리를. 네네. 그러니까 많은 그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그 학창 시절에 그 고등학교 때 그 아르바이트를 주방에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요리에 관련된 그 동경 때문에 요리를 전공하려고 마음을 먹으셨군요. 네네. 그러면은 그 우리 학교를 졸업하시고 네. 또 군대도 갔다 왔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군대도 갔다 오고 졸업하고 요리를 그 레스토랑에서 전공을 그 3년 하시고, 네네. 3년 하시고 3년 동안 지냈던 만족도를 좀 여쭙고 싶은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만족도를 100이라 친다고 하면 이제 한 70% 정도는 저는 만족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레스토랑이 문을 연 지 얼마 안 된 그런 곳에 제가 학교를 다니면서 실습을 나갔고 실습 이후에 제가 아르바이트 파트타임으로 하다가 이제 대학교 2학년 중간고사를 마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기 취업을 한 상태입니다. 예, 우리 신성대학교 장점이 또 그 조기 취업하고 그 실습을 통해서 취업을 시킨다는 장점인데요. 그 레스토랑이 뭐 이름은 말씀드릴 수 없지만 당진에서는 아주 굉장히 유명한 레스토랑입니다. 실례가 안 된다면 그 레스토랑을 그 3년 만에 그만둔 이유를 좀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일단 제가 일을 하면서 이제 요리사라는 직업이 아무래도 이제 다른 직업들에 비해서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직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식당이나 레스토랑 같은 경우에는 손님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이제 홀, 웨이터 이런 분들을 제일 먼저 보게 되고 주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뒤쪽에서 아무래도 백사이드 쪽에 위치하다 보니까 조리사들이 이제 아무래도 홀 웨이터보다는 주목을 받기 더 어려운 것 같고요. 특히 지방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환경이 아무리 요새는 많이 개선되었다고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저는 열악하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열정페이라고 하죠. 네. 이제 어떻게 보면 조리사도 전문직으로 들어가긴 하지만 뭐 다른 뭐 예를 들어서 뭐 현대제철이나 뭐 삼성같이 이제 생산직 관련된 분들과 비교되게 이제 저희가 일하는 시간이나 노동 강도, 그다음 페이 부분이 요새는 많이 개선이 됐다고 하지만 예. 제가 일을 할 때까지만 해도 아직 좀 부족한 예. 그런 상황이 많았기 에 비해서 때문에 박복이다. 급여는 마음에 들지 않는다. 네네.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아무리 사회 초년생이고 들어가서 일을 하긴 하지만 네. 그래도 저는 저희 레스토랑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다른 이제 요리사분들에 비해서 저희는 페이는 좀 많이 받았으나 이제 호텔이나 이런 곳 같은 경우에는 아직 페이가 많이 개선될 상황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적극 그렇게- 공감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제 생각은 그 김정진 졸업생하고 약간 그 다른 점이 뭐냐면 우리 실용학문 네네. 실용학문을 그 하는 이 직업은 이게 이제 배우는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가 수강료를 비싸게 내고도 우리가 학원을 다니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많은 급여를 원하는 것은 좀 네. 그런 문제가 부분은 있다라고 이제, 네, 봅니다. 문제가 어차피 이제 있습니다. 경력이 쌓으면 이제 주방장들은 연봉을 굉장히 많이 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요리사에 대한 직업에 대한 만족도를 아까 70%라고 네네, 했는데 장점은 우리 많이 아니까 그 30%의 내용이 좀 궁금하거든요. 좀 이제 디테일하게 좀 얘기할 수 이제 뭐 있나요? 디테일하게 들어가자면 아무래도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일했던 레스토랑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이제 주 5일 근무에 11시간 근무를 했었고요. 아주 좋은 여건의 레스토랑이라고 내가 알고 있는데 네, 주 5일 저희는 11시간을 했었고요. 중간에 휴게 시간 2시간 포함해서 9시간씩 일을 했었습니다. 아하.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들어갔을 때 이제 원래 주 5일을 계약하고 들어갔었는데 아무래도 여건상 이게 안 맞다 보니까 저희가 주 6일을 근무를 했었고요. 아하. 아무래도 주 6일이 말이 주 6일이지 이게 일을 하다 보면 그 피로도라는 게 너무 많이 오기 때문에 맞죠. 그래서 근데 그 계약을 5일로 했는데 6일을 근무하게 되면은 오버타임 네, 맞습니다. 오버타임은 그래서 법적으로 또 1.5배. 네네 1.5배로 해서 다 처리가 돼서 월급은 계산이 되었고요. 아하. 근데 저희도 뭐 돈을 벌려고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이제 뭐 아쉬운 소리나 이런 건 없었지만 아무래도 이게 뭐 한 달, 두 달, 세 달 이렇게 쌓여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몸에 이제 피로도가 안 풀리기도 하고 이러저러한 상황이 그때는 좀 애로사항이 있었어요. 하여튼 그 3년 동안 경험하셨던 그 요리사에 대한 직업에 대한 조언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인 지금 생각하는 데 있어서 요리사에 대한 직업에 관련된 네네. 이 조언을 또 어떻게 다르게 생각하고 있는지, 요리사는 지금 딱 좋다 나쁘다 이렇게 또 쉽게 좀 얘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향후 미래가 어떻게 발전돼 갈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제 음식이라는 것 자체가 사람이 음식을 안 먹으면 살아갈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살아 움직이는 한 누구나 먹어야 네, 되죠. 누구나 뭐 미래가 이제 뭐 진짜 뭐 몇백 년이나 뭐 그러게 이후에는 뭐 이제 음식을 따로 안 먹더라도 뭐 알약이나 뭐 이런 그래도- 걸로 만약에 이제 영양소를 대처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제 사람이 음식을 먹고 맛있는 거를 먹는 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아무래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포기하지 않을 것이기 그렇죠. 때문에 씹어서 넘기는 맛의 네네, 기쁨은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네, 그래서 아마 요리사라는 직업이 이제 향후 그래도 몇십 년 동안 아마 계속 유망이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요새 기계화 발달로 인해서 이제 기계들이 대처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뭐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네. 그래도 지금 시작하는 분들에 한해서는 요리사라는 직업은 매우 좀 좋은 직업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제 생각을 좀 덧붙인다면 앞으로의 10년은 지나온 천년과의 변화와 맞먹는다라는 미래학자의 그 예상이 있었는데요. 몇 년 후와 몇십 년 후가 아니라 인간이 살아 움직이는 한 동물 포함해서 네네. 하루 세끼 전부 다 먹는 것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이 직업은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덧붙이고 싶고요. 두 번째는 또 요리사라는 이 직업이 요즘 AI나 자동화에 의해서 이제 버튼 누르면 이제 햄버거나 맞습니다. 스파게티, 커피도 다 만들어지는 시대가 왔는데 과연 그 인스턴트 정제된 식품에 만족하고 살 수 있을까요? 대한민국 그 5천만에 1%만 해도 50만 명이 갑부인데 0.1%만 해도 그 중국의 부호들만 해도 7천만 명이라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들이 자판기 음식을 만족을 할까요? 계속 하루 세끼? 아마 상위에 드는 분들은 아마 그런 음식들로는 만족을 못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호텔이나 이제 고급 레스토랑에서
최상의 서비스의 손님의 음식을 특성을 파악을 해서 정확하게 캐치해서 구워서 따뜻하게 손님 앞에 나가는 것은 인조인간이 할 수 없다. 나는 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요리사를 우리가 하시다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힘들고 박봉에 이런 얘기 하셨는데 30% 그 얘기 하셨는데 네네. 결국 전업을 하셨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전업을 요리를 하다가 다른 일을 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좀 궁금한데요. 원래는 이제 다른 전업이라기보다는 원래 제가 레스토랑에서 일을 하다가 원래 제가 당진 쪽으로 출퇴근을 했었는데 이제 서산이나 이런 데 쪽에 자리가 있으면 그쪽으로 옮기고 싶어서 이제 처음에는 퇴사 생각을 했었고요. 네네네. 근데 이제 제가 퇴사를 하고 한 달 정도 이제 뭐 직장이나 이런 거를 구하면서 제가 쉬고 있었을 때 아하. 이제 본가 쪽에서 이제 저희 부모님께서 일을 좀 도와달라 그런 말씀을 하셔서 아하. 이제 그 일이 관련돼서 이제 미래의 향후가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아하. 그래서 그 일을 한번 해보자 싶어서 이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아하. 1년간요. 네네, 맞습니다. 아하. 그럼 제가 알고 있었던 거하고 다르군요. 그러니까 이제 김정진 졸업생은 이제 근무를 3년간 하다가 대책 없이 그만둔 게 됐네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요리에 관해서 좀 회의감이 들기도 했어요. 요리를 안 하려고. 네, 원래는 요리사. 이제 요리가 아무래도 이제 힘들기도 하고 그다음에 일하는 강도에 비해서 이제 회의나 이런 부분들에 제가 생각이 또 있었고요. 아하. 그래서 이제 만약에 요리 말고 다른 괜찮은 전업이 있으면 아하. 전업을 한번 해봐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러다가 한 달간 이렇게 네, 한 달간 이제 직업을 제가 찾고 다른 있다가. 직업도 알아보고 그다음에 아하. 이것저것 알아보다 보니 아하. 이제 그때 제 나이가 26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이면은 다른 일을 하고 만약에 그 일이 안 되더라도 다시 요리로 돌아오게 되면 그래도 늦지 않는 나이일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럼요. 그럼 저는 24살, 물론 옛날이지만 24살 반에 유학을 갔고 신라호텔에 입사한 게 29살인데 네, 맞습니다. 그 김정진 졸업생은 지금도 27살이니까 아직 늦지 않았죠. 네. 하물며 내가 50이 되든 60이 되든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그 빠른 나이가 바로 지금이기 때문에 자기가 하고 싶은 건 꼭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1년간 다른 일을 하다가 부모님 도와서 네네. 부모님 도와서 다시 다른 일을 하다가 거기에 뭐 여건이나 급여에 관련된 내용은 뭐 알고 싶진 않지만 네네. 다시 요리를 하려고 한 이유에 대해서 궁금해지는데요. 오늘 내용의 주제입니다. 네네. 왜 요리를 그만뒀다가 다시 요리를 하려고 하나라는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제일 큰 이유는 이제 그래도 제가 대학교를 나오고 일을 했던 게 요리이기 때문에 조리과를. 네, 조리과를 나왔기 때문에 제가 다른 요리를 안 하게 되면 다른 직종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제가 자격증이나 그다음에 뭐 공부해야 되는 것이나 이런 것들을 제가 다시 처음부터 해야 되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그 다른 거를 제가 만약에 제 특성에 맞고 제가 좋아하고 제가 잘할 수 있는 거를 과연 제가 빠른 시일 안에 찾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도 아무래도 그래도 요리를 했고 그리고 다른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요리에 대한 그런 게 아무래도 조금 남아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제 미래의 꿈이 그래도 자기 가게를 한번 차려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있었기 때문에 창업. 네. 아하. 그래서 그런 거 관련한 것 때문에 이제 그래도 다시 요리를 시작해서 이제 처음부터 배운다는 마음가짐으로 다시 일을 해서 내 가게를 차려보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하. 다시 요리로 이제 전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우리 김정진 군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근면성실하고 예의 바르고 외모에서 풍기는 그 모습처럼 진중합니다. 생각이 굉장히 많고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요리를 하려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들었는데요. 그럼 조리과를 전공을 했기 때문에 다시 요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의외의 답변이 왔는데요. 제 생각은 약간 다르거든요. 네. 저는 프랑스에 유학을 갔다 왔기 때문에 요리를 전공을 해야 된다. 프랑스 레스토랑에서 근무해야 된다. 신라호텔 주방장을 13년 근무하면서 했기 때문에 신라호텔의 격에 맞는 요리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생각을 50대 이후에 했는데요. 네네. 왜냐하면 그 신라호텔의 기술과 테크닉을 쓰려면 한 40억을 투자해서 창업을 해야 되는데 네. 그 눈높이는 굉장히 높아져 있고 현실은 네, 현실은 안 좋고 아, 그렇기 네, 때문에 맞습니다. 창업을 하는 호텔 요리사들이 굉장히 망하는 선배들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네. 이제 결론지어서 얘기해 보면
꼭 내가 호텔 조리과를 2년간 굉장히 귀한 시간이죠. 청춘 네, 2년간을 전공을 했기 때문에 요리를 전공을 하겠다. 싫은데 이런 얘기처럼 들려가지고 굉장히 의외였습니다. 좀 이게 만약에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호텔 이제에서 배운 방식대로 전 창업을 하고 싶은 생각은 아니고요. 네,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호텔이나 레스토랑 그런 음식과는 좀 다르게 이제 제가 배워보고 싶었던 건 이제 중식이나 일식 쪽을 좀 배우고 싶었어요. 예,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하지만 이제 제가 취업을 하고 이래저래 하다 보니 이제 양식 쪽으로 나가서 이제 요리를 배웠었는데 그래도 양식도 양식만의 매력이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일식이나 중식을 배워서 이제 나중에 되면은 이제 뭐 개인 조그마한 포차나 이런 거를 저는 운영을 하고 싶었습니다. 네. 근데 양식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아니요. 포차에 관련돼서 이제 요리를 짜면 뭐 짤 수는 있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저희 퓨전 요리를 만들 수는 있겠지만 대중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양식보다는 뭐 일식이나 중식, 한식 이런 부분이 이제 대부분 손님들이 많이 원하시고 이러다 보니 이제 그런 쪽으로 좀 생각을 해서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변명을 좀 한다면은 네네. 우리 호텔 그 외식조리학과의 궁극적인 목적이 호텔에 취업시키기 네, 위한 맞습니다. 비율을 가지고 있고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호텔의 시스템의 70%가 전부 다 양식으로 되어 네네, 있고 맞습니다. 이게 서양 문화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중일식에 좀 뭐 물론 과목은 가리키지만 한 학기 동안 좀 만족스럽지 못한 교육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견해를 좀 그 말씀드리면은 중일식은 그래도 선택의 폭이 넓은 것 같지만 막상 가보면 네, 중국 사람들은 화교들이 너무 탄탄하게 많이 잡고 있고 네. 일본도 가깝다 보니까 일본 사람이나 또 일본어의 그 공부 부딪히는 벽도 네네, 맞습니다.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 것 네, 같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김정진 학생은 창업을 목표로 하고 있고 퓨전으로 한다면 전적으로 동감을 하는 게 우리가 아무래도 동양에 있고 중국의 대륙과 일본의 음식 문화가 네, 맞습니다. 미래에 있어서 많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본인이 생각하기는 본인은 이제 취업을 레스토랑으로 가신 네, 맞습니다. 그 편인데 가신 분인데 호텔 요리사와 일반 요리사의 차이에 대해서 좀 알 수 있을까요? 일단 레스토랑과 호텔 차이를 말씀드리자면 네네네. 호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진급을 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고 그다음에 대신에 장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기를 탄탄하게 배울 수 있다. 그 외에 뭐 식자재나 이런 거 관련된 부분에 학교에서 배우지 못한 지식을 더 채울 수 있다라는 게 제일 강점인 것 같고요. 이제 레스토랑 같은 경우에는 호텔과 반대에 되게 직급이나 요리를 배우는 거나 이런 빠르게 이런 거를 이제 빠르게 배울 수는 있지만 호텔에 비해서 식자재나 기본기 스킬 같은 게 배우기가 조금은 어렵다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거 말씀 잘하셨습니다. 이게 호텔 요리사와 일반 요리사, 일반 레스토랑 요리사의 차이점은 그 명확하게 지금 설명하셨듯이 이게 호텔 요리사는 아무래도 경쟁이 많고 네, 맞습니다. 포지션이 크기 때문에 진급하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트랜스퍼도 6개월에 한 번씩 업장에서 하고 2년마다 다른 업장에 가고 이런 상황인데 주방장이 되려면 최소한 40, 50이 40, 돼야 네, 되는 네, 상황이죠. 맞습니다. 일반 직원 일반식 같은 경우는 보통 한 10년, 15년 정도면 그러니까요. 네, 그 정도로 빠릅니다. 굉장히 빠르게 배울 수 있고 이렇게 김정진 졸업생처럼 이게 창업을 목표로 빨리 그 기술을 배우려고 하는 사람은 레스토랑이 훨씬 더 네, 효율적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3년간 그 일반 레스토랑에서 근무를 하셨으니까 대한민국 일반집 요리사의 그 현실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네네. 물론 그 김정진 그 졸업생이 근무하신 곳은 그래도 당진에서는 제일 가는 레스토랑이고 네네, 맞습니다. 근무가 보장된 시간이었는데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근무 시간이 어떻게 되는가요? 하루 일과? 저희 하루 일 같은 경우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10시 출근해서 밤 9시에 퇴근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전부 다요? 전부 다? 네, 맞습니다. 전부 다. 전원 다. 저희 요리사 저희 주방 쪽 관련된 분들은 다 10시 출근, 21시 퇴근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중간에 저희가 브레이크 타임으로 오후 4시에서 6시 이렇게 저희가 브레이크 그러면은 타임을 시간으로 봤을 때 브레이크 타임 2시간 포함해서 총 몇 시간 근무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원래 11시간 근무를 했었고요. 그 이후에 저희가 레스토랑이 한번
저희가 내부적으로 좀 개편이 되면서 저희가 스타일도 좀 바꾸고 그다음에 저희 주방장님이 새로 들어와서 네. 제가 그때 개편을 한 적이 있었는데 네. 그때 이후로는 저희가 10시간으로 줄였었어요. 10시간, 11시간, 그게 그 말씀은 쉽게 하시지만 하루 종일 그 창살만 업지 교도소하고 네, 맞습니다. 동일하게 이 같이 갇혀있다라는 이게 스트레스가 굉장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주 5일 계약을 했는데 근로계약을 했는데 물론 돈으로 보상할 수 있지만 젊은 네, 나이에 맞습니다. 20대 초반에 주 6일을 11시간, 10시간을 근무한다고 생각하면 정말 힘든 일이라고 동감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호텔 같은 경우에는 네. 다르고 잘 아시겠지만 네, 맞습니다. 이게 출근을 A조, B조, C조, D조까지 있어가지고 물론 24시간 돌아가는 업장도 있지만 9시 출근하는 사람, 뭐 10시에 출근하는 사람, 12시에 출근하는 사람, 근데 마감하는 사람이 오후 2시에 출근하기 네, 때문에 맞습니다. 개인적으로 학원이라든지 일을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당진에 근무하셨던 그 정도 레벨의 레스토랑 같은 정도였으면 네네. 그 뭐 전원 출근 전원 퇴근보다도 그래도 그 선발대를 뭐 8시 출근시켜서 미정 플러스를 시키고 한 사람이라도 먼저 퇴근하는 시스템이 좀 있었으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네.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 이제 저희가 호텔이 제일 많죠. 아무래도 네네. 그런 부분 관련돼서 이제 저희 일반 레스토랑에 비해서 직원들이 많이 있을 네네. 뿐더러 이제 체계도 잘 잡혀 있고 네네. 이런 부분이 있고 레스토랑도 저희가 한번 건의를 한 적이 있었지만 아무래도 현실적으로 저희 같은 그렇죠. 경우는 인원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 5일 근무를 하다 보니 하루에 대략 인원이 한 2명 정도 빠지게 됩니다. 금토일에는 뭐 1명씩 일을 번갈아 가면서 쉬는데 만약에 이렇게 2명이 빠져버리는데 뭐 1명이 일찍 나왔다가 일찍 퇴근하고 네. 그래 버리면은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사람이 비어버리기 때문에 저희가 뭐 하프타임이나 이렇게 바쁜 시간대에 만약에 사람이 1명이 있고 없고 차이가 저희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물론-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는 아마 그러게는 운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해를 합니다. 그 큰 레스토랑이라고 하지만 그 소상공인 입장에서 한 사람의 요리사, 한 사람의 직원의 연봉이 최소한 3천원은 될 텐데 네, 맞습니다. 3천만 원을 월 300인데 그 300을 그 계산해서 그 주려면 이익을 남겨서 하려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팔아야 하겠습니까? 네, 그래서 맞습니다. 오너 입장에서 보면은 진짜 욕심, 종업원의 욕심인 것 같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근무하시면서 식사는 새끼 잘 챙겨 드시나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로 이제 한정 들어서 이야기를 하자면 저는 이제 아침은 포기를 하고 차라리 아침에 밥 먹을 시간에 좀 더 자고 출근을 하자라는 마인드였고요. 아하. 그다음에 저희는 점심 한 끼 그냥 휴게 시간 때 간단하게 때우는 편이고 점심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죠? 저희는 이제 휴게 시간 때 휴게 시간이 아까 2시부터 저희 3시부터 3시부터. 네 맞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아침 10시까지 출근하신다 그랬는데 네 맞습니다. 10시까지 출근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먹고 네네. 오후 3시까지 근무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아침과 점심을 굶는 격인데.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점심을 그 어디서 먹는 거예요? 직원 식당이 있나요? 아니요 저희는 직원 식당은 따로 없고요. 그냥 네. 직원들끼리 나가서 밥을 사 먹던지 돈은 돈은 저희 이제 월급에 식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아하. 그걸로 저희가 개인적으로 다 사용을 했었고요. 궁금하지만 한 끼에 얼마? 저희가 한 끼로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네. 한 달로 해서 저희가 식비 계산 20만 원 이렇게 식비가 아. 들어가 있습니다. 야 우리 학교가 그 16만 원 나오는데 20만 원이면 뭐 적지 않은 돈이냐. 하루에 10,000원 격인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제 근무를 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크로스 타임이 끝나고 이제 근무를 해서 10시 정도에 끝난다 그랬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저희가 그러면 저녁을 언제 먹습니까? 저는 이제 퇴근하고 나서 집에서 늦게 먹었어요. 그러니까 직장에서는 한 끼만 먹는 네, 얘기가. 맞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이게 이런 생활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일 1년 365일 10년 20년 된다고 하면 요리사의 이게 직업병, 위장병부터 해가지고 아침은 일반적으로 9시에 먹고 점심은 12시에 저녁은 6시에 먹는 게 스탠다드인데 지금 이 김정진 그 요리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루에 한 끼, 한 끼를 네네. 그것도 3시에 먹고 근데 저녁에 퇴근한 다음에 10시 이후에 집에 가서 저녁을 먹고 또 피곤하니까 또 바로 자는데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건강에 얼마나 안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게 맞습니다. 참 요리사 지금 서비스직의 이게 딜레마인 것 같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뭐 현실에 이런 걸 뭐 어떡하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요즘에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남학생과 여학생의 비중이 별 차이가 없거든요. 네네. 45대 55 정도 아니면 40대 60대 어떨 때는 뭐 50대 50 여학생들도 요리사의 그 요리과를 지원을 많이 하는데요.
20대 초반에 뭐 학생들이 뭐 신부 수업하기 위해서 조리과 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취업을 하는데 현장에서 그 체험하는 남자와 여자 요리사의 차이점 어떻게 생각을 차별은 있습니까? 저희 레스토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방에 저희는 여자 직원은 저희가 한 명이 있었고요. 아, 한 명 있었습니까? 그거 제외하고는 저희가 주방 보조 이모, 저희 설거지 이모가 있으셨기 때문에 이제 설거지하는 부분은 상관이 없으나 그분은 요리사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저희 직원이 여자가 한 명이 있었는데 그 이제 직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남자 여자 가릴 거 없이 일을 잘 했었기 때문에 그럼 저는 그 분만 봐서 다른 직종은 다른 이제 업장은 잘 모르겠지만 차별 없다. 네 저희 네, 업장에서는 본인이 경험하신 거에 보면 차별이 없다. 네 저희 업장에서는 차별이 크게 없었습니다. 아, 그러면 김정진 그 졸업생 입장에서 보면 남자가 하는 요리하고 여자가 하는 요리가 별 차이 없다,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아마 조금은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요? 아무래도 이제 남자 이제 직원 같은 경우에 손이 좀 더 빠릅니다. 아무래도 아하. 손이 좀 더 빠르고 뭐 불을 다루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더 과감하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기도 하지만 이제 여자 직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남자와 여자라는 이제 생물학적 차이가 있기 때문에 뭐 무거운 거 짐을 나른다든지 그게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그 여자 직원 같은 경우에는 뭐 무거운 짐이 있더라도 네. 자기가 나르기도 했었고 예, 예. 그다음에 저희보다 좀 더 섬세하거나 네. 뭐 이제 좀 더 저희가 뒷정리를 좀 덜하면 만약에 뒷정리를 더 깔끔하게 한다든지 이런 조금 사소한 것들에 아마 차이가 그 있지 여자 않았을까. 요리사분이 선배였습니까, 후배였습니까? 아닙니다. 저랑 같은 동기였었습니다. 동기였습니까? 네 맞습니다. 야, 지금 말씀은 이렇게 참 했지만 아까 그 생리학적 그 성분도 얘기했지만 여학생의 특성상 여성분의 특성상 무거운 걸 들 수 없고 힘이 아무래도 딸리다 보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민첩성 얘기하셨지만 아무래도 일에 대한 효율도 떨어지는 게 사실이다. 이렇게 보는군요. 현실적으로 참 그 오너 입장에서 보면 주방장이나 오너 입장에서 보면은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 남자 직원들만 일하는 것과는 달리 여자 직원이 있음으로써 한 사람이 있게 됨으로써 네 락카라든지 맞습니다. 그다음에 뭐 화장실이라든지 뭐 식사라든지 저는 개인적으로 좋게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게 남자들끼리만 있으면은 이게 거칠고 이게 언어 차원에서도 이렇게 네, 뭐 맞습니다. 이게 막대할 수 있지만 여직원이 한 사람이 있음으로써 말도 조심하게끔 하고 그다음에 이제 언행이나 그 행동도 조심하기 때문에 주방의 그 사고율이 많이 떨어진다라는 연구 결과도 사실 있고 그래서 나는 이게 그런 말씀도 물론 하지만 남녀 차이는 없어야 된다 네, 맞습니다. 라고 봅니다. 뭐 잠깐 얘기하셨지만 여성의 또 장점이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섬세하라든지 정리라든지 정리정돈을 잘하는 것은 남자하고 뭐 투덜투덜한 남자들하고는 다른 게 사실이죠, 그죠? 네. 그러면 이제 호텔은 제가 충분히 경험을 했는데 이 일반집 레스토랑에서는 그 경험을 못해서 지금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네. 이직률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어떻게 좀 사람이 자주 바뀌나요? 그거는 아무래도 좀 업장마다 차이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본인이 경험하신 업장에. 저희 업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절반 정도 갈리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일을 이제 몇 오래 개월에? 하는 분들은 이제 계속 꾸준히 오래 했었고요. 네, 중간에 이제 금방 그만두시는 분들은 뭐 두세 달, 뭐 한 달 이렇게 일하시고 그만두시는 분들도 있고요. 근데 절반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그게 얼마 동안의 절반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제 제가 2년 근무를 했었을 때 제가 1년 차 안 됐었을 때 이제 직원들이 제가 기억하는 직원들만 해도 한 3-4명 정도 바뀌었었고요. 한 2-3명 정도 바뀌었었고 그다음에 제가 1년 차 지나고 이후에 한 2분, 3분 이 정도 바뀌었던 것 같습니다. 야, 1년 안에 50%가 바뀌었으면은 이직률이 사실 그 높은 거는 사실이네요. 네 맞습니다. 호텔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근무했던 호텔이 뭐 신라 호텔이라서 그렇지만 가족이나 그 형제들보다도 훨씬 더 많이 보는 하루 8시간 이상 보는 직장 동료이기 때문에 한번 들어오게 되면 절대 나가지 않고 같이 은퇴할 때까지 같이 근무를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인간미가 있게 정감 있게 지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뭐 이직률이 그다 보면은 사람한테 정주기도 힘든 것 같아요. 뭐 금방 그만둘 사람이기 때문에 속에 있는 마음이라든지 쉽게 친하지 않으면 오픈할 수 하지 않는 네, 그런 맞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반집의 현실입니다.
그러면은 김정진 졸업생이 그 창업에 관련된 얘기를 했는데 저도 지금 나이가 내일 모레 은퇴를 앞두고 있지만 창업에 대한 생각은 항상 했던 것 같아요. 신라호텔 근무 시나 내가 이 훌륭한 요리를 어떻게 그 창업을 해가지고 대박을 한번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항상 하고 있는데 네. 본인은 아까 창업 말씀하셨는데 창업을 하고 싶은 혹시 아이템 아까 잠깐 말씀하셨죠? 뭐 네네. 선술집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네네. 이자카야? 네, 맞습니다. 창업에 대한 아이템이 있습니까 혹시? 근데 아직 확실하게 아이템이 있다거나 뭐 메뉴가 있다거나 아직 이 정도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저도 막연하게 창업을 하고 이제 제 가게를 차리고 싶다라는 욕심이 있긴 하지만 네. 이제 현실적인 부분으로는 네. 제가 아무래도 요리를 안 한 지금 공백 기간이 이제 음. 1년 정도 있고요. 그리고 창업이 이제 말이 창업이지 들어가는 돈이나 뭐 시간 이런 부분도 이제 저는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요리사로서 다시 일을 시작하면은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양식을 배웠으니 양식 말고 이제 다른 종류를 전 좀 더 배워보고 이제 여러 가지를 전 좀 배워서 그 중에서 제가 제일 잘할 수 있고 그다음에 나중에 창업을 목표로 했을 때 이 메뉴가 좋았고 이 메뉴는 내가 조금 더 발전을 시켜서 내 가게 차릴 때 메뉴를 내면 좋겠다. 지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이게 그 우리 학교에서도 그 청년 창업 지원 센터라 그래가지고 맞습니다. 그 정부 지원금도 많게는 4천만 원 정도 받는다고 하는데 네, 아마 소상공인 센터 소상- 그런 쪽에서 아마 네네. 청년들 기준으로 했을 때 창업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1억 원 이내까지는 아마 그게 지원금 대출이나 뭐 지원금으로 나올 수 있고요. 네네. 그런 부분은 아마 매년 2월 달마다 아마 그게 갱신이 되고 아마 공지로 나온다고 이야기가 알고 이게 요즘에 지방자치제에서 많이 하는 충청남도라든지 당진시에서 하는 공문을 내가 받아봤는데 네네. 청년의 기준을 29세가 아니라 35세까지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35세까지니까 아직 뭐 여유가 있으시니까 네네. 이렇게 생각을 잘 하셨다가 이게 정부 지원금을 갚아야 되는 돈인지 모르겠는데 아마 이게 처음에 이제 창업을 목표로 해서 아이템을 관련해서 이제 사업 계획안을 제출을 하고요. 만약에 그 사업 계획안이 이제 승인이 돼서 그러게 되면 이제 정부 지원금으로 제가 알기로는 아마 1,000에서 2,000 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고요. 2천에서 2천이면 뭐 창업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포장마차도 네. 그 이후에 이제 자기 개인 돈이나 이런 게 있으면은 아마 이제 소상공인 대출로 해서 막 청년 창업 대출이라고 해서 아마 저리로 네, 정부에서 이제 지원을 해주는 게 있는데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마 이자율도 다른 데에 비해서 싸고 그다음에 아마 창업을 하고 나서 뭐 몇 년 동안은 이제 이자 지원금을 내주고요. 그다음에 어느 정도 수익이 발생하고 그런 게 발생을 하게 되면 이제 이자를 내는 제도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그 어차피 대출은 어차피 갚아야 되는 돈이고 네, 맞습니다. 지금 엊그제 그 통계를 보니까 지금 자영업자 1년 안에 폐업하는 그 확률이 33% 정도가 그 폐업을 한다고 합니다. 네네. 그런 거 놓고 봤을 때 사회초년생인 20대 중후반이 창업 지원을 그것도 대출로 받아가지고 창업을 해서 성공할 확률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이 굉장히 한번 그 신용불량이나 폐업을 하게 되면 데미지가 오래가기 때문에 목돈 만드는 문제하고 실패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것들은 참 겪어야 될 그 딜레마인 것 같습니다. 그럼 만약에 아까 아직 생각이 없다고 그러셨는데 그 창업을 지금 내일 모레 하신다면 네네. 어떤 아이템으로 창업을 하고 싶습니까? 만약에 제가 준비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제 메뉴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저는 저희 한식이랑 일식을 살짝 퓨전해서 이제 이자카야 쪽을 전 하고 싶긴 한데 이제 이자카야는 제가 몰라서 이자카야는 그 선술집? 네, 맞습니다. 네, 그 술안주 네, 맞습니다. 네, 술을 그러니까 살짝 포장마차. 네, 일본에서 이제 이자카야를 가져온 거긴 한데 조금 더 이제 한국인의 입에 맞게 이제 좀 바뀐 게 퓨전식으로 바뀐 게 이제 이자카야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포장마차 스타일의 이자카야로 창업을 하고 싶다. 그 네. 장소는 어디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저 장소는 이제 서산, 당진, 서울. 저는 목포. 개인적으로는 부산 쪽에서 하고 싶습니다. 부산에 뭐 연구가 있나 보죠? 저는 부산에 이제 영고 같은 경우는 저희 친척분이 계시고요. 그러니까. 친척분 제하고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부산에도 여행을 많이 다니고 이랬었는데 아하. 전 제가 살고 싶은 도시 중 하나이기 때문에 아, 부산이. 아, 네. 광안리. 네, 맞습니다. 아름다운 도시죠. 근데 늙어가 제일 빨리 그 도시 중에서 늙어가는 도시가 네, 부산, 맞아요. 부산이 부산이라고 맞습니다. 하는데 인구가 엄청나게 많이 빠지고 있고 네네. 노인의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게 부산이라고 합니다. 아무쪼록 뭐 잘 되시길 바라고요. 네네. 창업의 장점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직장인보다 창업을 하면은 물론 나쁜 점은 리스크는 지금 충분히 얘기했지만 창업을 하면은 직장인보다 훨씬 좋다고 생각하시는 게 어떤 건지. 일단 제일 큰 장점은 이제 모든 일에 관해서 내 의지대로 할 수 있다가 제일 크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면 직장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저 위에 이제 선임이 있을 것이고 뭐 대표, 뭐 주방장 이렇게 그렇죠. 여러 분들의 이제 상사들이 있는데 그렇죠. 아무리 제가 이 의견은 아닌 것 같고 이 의견이 좋다 그렇죠. 이런 거를 솔직히 말을 그렇죠.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 직장인들에 대해서 이제 자기가 대표고 네. 사장이기 때문에 자기가 제 마음대로 해도 먹고 마음대로 해도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는 장점이 있지만 하지만 그만큼의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메뉴를 뭐 안 나가는 메뉴를 뭐 그 바로바로 바꾸고 새로 할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뭐 오너가 본인 맘대로 뭐 책임도 물론 본인이 지는 거고요. 네네, 맞습니다. 이게 빠르게 변할 수 응대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그 신성대학교 20학번 2000년도에 들어오신 김정진 학생에 대해서 요리사를 다시 하려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해봤습니다. 선배 요리사로서 그 후배 요리사에게 모든 걸 다 잊어버리시고 지금 이제 새내기 우리 요리사들에게 좀 듣고 싶은 조언을 좀 듣고 싶습니다. 조언이라고 하자면 이제 저희 학번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아무래도 뭐 실습이나 이제 학교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게 많이 없었는데 네. 이제 저희 새내기 같은 경우에는 좀 학교 생활을 많이 누렸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학교 생활을 하면서 이제 저는 이제 제가 타 지역에 와서 살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는 이제 알바를 병행하면서 하다 보니 학교 생활에 대해서 좀 소홀하게 한 경우가 아무래도 있습니다. 그렇죠. 김용인 학생은 워낙 바쁘게 살다 보니까 네네, 맞습니다. 학창 시절을 좀 마음껏 누려라. 네, 학창 네. 시절을 누리고 그다음에 좀 실패에 대한 불안함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회에 나가기 전에 아무래도 제일 도전할 수 있고 그다음에 실패에도 일어날 수 있는 곳이 이제 대학교이기 때문에 자기가 하고 싶은 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교수님들에게 항상 물어봐 줬으면 좋겠고 젊었을 때의 고생은 아주 좋은 것이다. 네, 예, 맞습니다.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러고 그다음에 최대한 학창 시절에 딸 수 있는 자격증을 많이 따야 된다 생각합니다. 자격증을 많이 떼라. 네, 그러고 그다음에 교수님들이랑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그다음에 학교 생활을 좀 만족하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지금 졸업한 지 지금 5년이 되셨는데 4, 5년이 되셨는데 지금 뭐 공감하는 내용을 많이 하셨습니다. 학창 시절을 잘 즐겨라, 자격증을 많이 따라, 도전을 무서워하지 말고 많이 해라, 교수님들하고 친하게 지내라, 이런 얘기 참 마음에 와 닿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그 앞으로의 계획 및 포부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앞으로 계획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아무래도 부산에서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 지금 부산에서 이제 일자리를 지금 계속 확인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요리사로? 네, 요리사로서 지금 저는 계속 그렇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호텔에 취업해서 일을 하고 싶다기보다는 저는 아무래도 창업이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일반 집이나 아니면 뭐 술집이나 뭐 이자카야 이런 데 자리가 있다면 그런 쪽에서 전 일을 하지 않을까라는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향후 그래도 제가 한 30살까지는 꾸준히 계속 여러 업장을 좀 돌아다니면서 좀 이것저것 배우고 그다음에 이제 자영업을 하기 위해서 뭐 사장님들의 뭐 노하우 이런 것들을 좀 배우고 이제 30살 초반이나 30살 중반에 이제 창업을 하는 게 제 최종적인 목표지 않을까 싶습니다. 10년 후에 그 김정진 졸업생의 모습이 이자카야의 오너가 돼 있겠군요. 네네, 맞습니다. 아유 기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성대 장점 좀 잠깐 하시고 좀 칭찬 좀 해주십시오. 일단 신성대의 최대 장점은 아무래도 이제 다른 학교에 비해서 실습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차지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학교가 제가 신성대에 다녔을 때까지만 해도 저희에게 지원금이 많이 나와서 저희가 요리할 수 있는 포괄적인 게 넓었고 그다음에 뭐 서울이나 이런 데도 가서 뭐 저희가 대회도 나가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63빌딩의 레스토랑도 가서 저희가 한번 견식을 넓힐 수 있는 기회도 많았기 때문에 저희 신입생들이 오게 된다면
요리에 관련돼서 재료는 아낌없이 투자해 주시고, 그다음에 저희가 견학할 수 있는 것이나 아니면은 뭐 다른 뭐 직장이나 이런 데에 가서 현장 업무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을 아마 잘 알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뭐 너무 칭찬이 길어가지고 몸둘 바를 모르겠는데, 하여튼 오늘 그 요리사가 말하는 요리사 그 13번째로 졸업한 2000년도 학번 김정진 조리사를 모시고 귀한 시간 조언을 들어봤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잘했다. 아닙니다, 교수님. 가만히 있어. 녹화 등록 같이 47분. 여기로 와서 볼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상으로 요리사랑 연구소 김강호TV 김강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